여러분, 지금 지방에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2026년, 불과 2년 뒤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지방 부동산의 몰락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방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거든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 5년 전만 해도 3억이었던 집이 지금은 2억도 안 됩니다. 전북 전주의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1억 넘게 떨어진 가격에도 매수자가 없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30대 부부가 빚내서 산 집이 5년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이게 남의 일 같으세요? 아닙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6년부터 대한민국 인구는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매년 5%씩 줄어드는 곳도 있어요. 사람이 없는데 집값이 오를 리가 없죠.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경제 원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입니다. 일자리가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요. 지방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도 취업하려면 결국 서울로 올라옵니다. 부산, 대구 같은 광역시조차 청년 인구가 매년 수만 명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령화입니다. 지방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어요. 노인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네 번째는 교통 인프라의 양극화입니다. KTX가 서는 역 주변만 살아남고 있어요. KTX역에서 30분 이상 떨어진 지역은 이미 부동산 시장이 붕괴 직전입니다. 다섯 번째,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폐고되는 동네에 누가 이사 오겠어요? 실제로 경북의 한 도시는 10년 사이 초등학교 5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의료 인프라의 붕괴입니다. 지방에는 대형 병원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노후를 대비해 집을 샀는데 병원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곱 번째, 상권의 몰락입니다. 지방 도심 상가들이 하나둘씩 셔터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트도 없고 카페도 없는 동네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재정 악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세수는 줄어드는데 복지 지출은 늘어나니 도시 인프라 투자는 꿈도 못 꿉니다. 아홉 번째, 공실률 급증입니다. 지방 아파트 단지마다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단지에 100가구 중 20가구가 비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관리비 폭탄은 덤이죠. 열 번째, 전세시장의 붕괴입니다.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월세로 전환하거나 떠나고 있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 돌려줄 돈도 없고 새 세입자도 구하기 힘듭니다. 이 모든 게 2026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됩니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해두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2026년 자산 대이동,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의 집이 깡통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그렇다면 지방 부동산은 정말 위험한 걸까요? 모든 지방이 다 똑같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립니다.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광주 수안지구처럼 프리미엄 지역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곳들은 인프라가 탄탄하고 교육 환경이 좋아서 수요가 꾸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외 대부분의 지역입니다. 특히 구도심과 외곽 지역은 심각합니다. 실제로 지방 중소도시의 빈집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충격적이죠. 2023년 기준 전국 빈집은 150만 호를 넘어섰습니다. 이 중 70%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2026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가진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려 할 때 과연 누가 사줄까요? 젊은 세대는 이미 수도권으로 떠났고 남은 건 고령 인구뿐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지방 부동산 가격은 평균 15%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인구 30만 이하 중소도시는 30% 이상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이야기입니다.
2018년에 3억 5천만 원 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2억 2천만 원에도 거래가 안 됩니다. 5년 만에 1억 3천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게다가 팔리지도 않아요. 집주인은 대출 이자만 매달 7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완전히 깡통이 된 거죠. 이런 일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근본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일자리입니다. 지방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대기업 본사는 대부분 수도권에 있고 지방은 제조업 공장이나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죠.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당연히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갑니다. 두 번째는 교육 인프라입니다. 좋은 학원, 좋은 학교는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생각하는 부모라면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의료 시스템입니다. 대형 병원과 전문의는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 접근성이 중요해지는데 지방은 이게 너무 취약합니다. 네 번째는 문화생활입니다. 공연장, 전시관, 쇼핑몰 등 모든 게 수도권 중심입니다. 결국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 부동산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하라고 조언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2026년 이후에는 매물이 쏟아져 나와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처분하고 수도권 자산으로 갈아타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평생 모은 자산인데 손해보고 팔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수도권 안에서도 명암이 갈리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 부동산의 위험성과 그 원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더욱 중요하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지방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팔아야 하나, 계속 보유해야 하나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지방이 다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먼저 세종시, 대전, 광주 같은 광역시급 도시들을 보겠습니다. 이곳들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은 행정 기능과 대학, 병원 같은 인프라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종시는 정보기관이 계속 이전하면서 젊은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죠. 대전도 카이스트와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고급 인력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부동산은 당장 급매로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을 지켜보면서 판단해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소도시입니다. 인구 10만 명 이하의 도시들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강원도의 한 소도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아파트 거래가 단 3건밖에 없었습니다. 3건이요. 1년 동안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시장이 사실상 멈춘 겁니다. 전라북도의 한 군 단위 지역은 아파트 한 채가 3천만 원에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억 단위였던 아파트가 지금은 3천만 원에도 매수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역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파는 게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막는 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떨어지니까요. 실제로 작년에 팔았어야 했던 분들이 올해는 더 낮은 가격에도 못 팔고 계십니다. 그럼 판 돈으로 뭘 해야 할까요? 무조건 수도권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서울은 너무 비싸다고요? 그럼 경기도 신도시를 보세요. 광교, 동탄, 판교 같은 곳 말이죠. 이런 신도시들은 교통과 교육, 일자리가 모두 갖춰져 있어서 계속 수요가 발생합니다. 지방에 5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수도권 3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미래 가치가 문제거든요. 10년 후를 생각하면 답은 명확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전략은 역세권입니다. 지하철역 5분 거리 안에 있는 부동산을 찾으세요. 고령화 시대에는 차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곳이 프리미엄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 지하철역 500m 이내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역에서 먼 아파트들은 같은 동네라도 가격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병원과 대형마트가 가까운 곳을 선택하세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접근성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건 돈으로도 못 사는 가치예요. 지금 당장은 불편하지 않아도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 필수 조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편한 곳만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부동산은 최소 10년을 내다보고 결정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단기적 판단은 위험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소도시 부동산은 지금 정리하고 수도권 역세권으로 옮기세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게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됐고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선택권조차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늦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구체적인 투자 지역과 타이밍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세요. 곧 이어서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지방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026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늦으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의 아파트는 지금이라도 손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화하는 것이 5년 후 반토막보다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 수도권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이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 특히 교통이 불편한 곳은 지방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겁니다. 서울에서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은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진짜 안전한 곳은 서울 핵심 지역과 GTX로 30분 이내 연결되는 곳뿐입니다. 세 번째, 지금부터는 부동산보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에 집중해야 합니다. 배당주, 리츠, 채권 같은 현금 흐름 자산이 노후를 지켜줄 진짜 무기입니다. 집값이 오르길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다주택자라면 지금 당장 정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세금 폭탄은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더 강해질 겁니다. 정부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까지 합치면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 은퇴 후 지방 이주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병원, 문화시설, 대중교통 없는 곳에서의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집값이 싸다고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방집은 팔리지 않고 서울 집값은 더 올라있죠. 여섯 번째, 자녀에게 지방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은 자산이 아니라 짐입니다. 팔리지도 않고 세금만 나가는 부동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원망하게 됩니다.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현금화해서 금융자산으로 물려주는 게 맞습니다. 일곱 번째, 지금 30대, 40대라면 절대 지방 부동산에 투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은퇴할 때쯤이면 그 지역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싸다고 덤비는 순간 20년 후 노후 자금이 증발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는 분들은 일본의 사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일본도 80년대까지는 부동산 불패였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 후 30년간 폭락했죠. 한국은 일본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3배 빠릅니다. 더 빠르게 무너질 겁니다. 아홉 번째,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지방을 살리려 해도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보조금, 세제 혜택 다 줘도 사람들은 서울로 몰립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은 이미 코앞입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자산 대이동의 파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파도를 타지 못하면 파도에 휩쓸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 이 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자산 대이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